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이 현장에서 또 저자님에게 궁금한 사항들을 또 작성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여기 있는 것 중에 골라서 좀 대답을 할 텐데 한번 보시겠어요? 저자님 여기 내용을? 여기 좀 질문들이 있는데 네. 제가 딱 눈에 딱 띄는 게 일단 두 명이 좀 같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이 요 내용이 있어요. 코로나는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또는 코로나는 정말 끝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걸 쓴 사람들의 심정이 제 마음 같기도 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고, 뭐 그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네. 이전 시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마음 놓고 좀 친구도 좀 맞아요.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좀 여행도 좀 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한 것 같은데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원론적인 네. 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 네네네. 왜냐하면 이게 불확실성이 워낙 있는 상황인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특히 이제 의료 방역 쪽의 전문가들이 이미 이거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데 네. 아까도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저희 측에도 의료 전문가도 계시고 네. 또 제약 또 이런 쪽에서도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핵심은 백신과 치료제의 등장이 언제냐. 네. 근데 이게 일시적인 백신, 뭐 일시적인 치료제가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효과를 갖는 또 부작용이 없는 그러한 백신 또 치료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백신이죠. 백신인데. 근데 그게 언제 나오냐인데 우리가 사실 이제 그 2000년 이후에 겪은 팬데믹이 이제 몇 건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사스. 네. 그다음에 이제 메르스. 근데 우리가 지금도 이 두 개에 대해서 여전히 백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백신 만드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고요. 이론적으로는 학자들은 대체로 5년 정도가 걸린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임상을 여러 단계로 해야 되고 네. 부작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워낙 힘드니까 그냥 검증을 건너뛰면서 빨리 좀 만들자.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서 이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데나 뭐 이런 데서는 네. 그냥 한 몇만 명에게 곧바로 해보자 그러는데 사실 부작용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리고 효과도 장담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이런 문제에서 답을 찾기 어렵고 그래서 그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많은 노력을 우리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1년 안에는 되지 않을까. 1년 안에는 내년 한 요맘때쯤이면은 그래도 마스크 벗고 다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올 겨울까지는 마스크를 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 네. 그래도 뭔가 저한테는 좀 나름의 위안이 되는 1년 뒤는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다. 좀 희망적인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 한번 저자님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문 대통령이 뉴딜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능하시군요. 아니 그 뭐 네. 우리 책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네. 이제 최근에 계속 빨리 변화하고 있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나온 현상 또는 활동이고 그거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뭐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 비판 또는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지금 겪어보지 않은 일이고 여태까지 네. 그리고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은 이제 서곡에 불과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제한다면 분명히 뭔가 해야 된다는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그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로 선진국들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네. 우리가 하는 규모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의 어떤 그런 그 뉴딜 규모에 비해서 뭐 상당히 적죠. 한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수준으로 하는데 어쨌든 선제적으로 뭔가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지방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제조업들이 서서히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네. 여태까지는 이제 조금 준비해 놓았던 그런 캐시를 활용해서 버텼는데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들도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문 닫지 않게 하려면 뭔가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 공급이 일어나게 하고 기업 활동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일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지만 일부는 전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돕는 활동이 저는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고 보고 있고 네. 디지털 뉴딜이 이제 가져야 되는 활동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지만 어떤 뉴딜을 했을 때 하고 났을 때 그 효과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예컨대 산속에다가 길을 내놓으면 네.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놨지만 다람쥐밖에 안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뉴딜을 하면은 안 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이번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했더니 나중에도 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과기부에서 제안한 한 30여 가지의 뉴딜 정책을 일일이 다 분석을 해서 이제 지방 정부를 돕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제안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물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다 준비를 못한 것 같아. 제가 보니까 한 3분의 1은 너무 괜찮아. 아니 한 3분의 1은 쏘쏘야.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급하니까 일단 한 확인해야 돼요. 60% 네. 70%는 네.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고 이것들이 효과가 되는 부분들은 그래서 기업에 효과되는 데가 있고 또는 기관이라 하면은 뭐 정부기관도 있고 연구소, 네. 그다음에 개인들한테도 또 효과가 있는 효과가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을 해서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근데 나머지 또 30%는 우리가 좀 보완을 해야 되는 영역도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보완할 건 보완하고 하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해야 된다. 그리고 해야 되는 원칙은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게 대체로 맞기는 맞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려운 질문인데 한번 제가 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좀 답이 좀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뉴 노멀로 다가온 포스트 코로나 세상. 그러니까 이 책하고 함께 읽으면 좋을 책? 요거는 답이 뭐 저자님 책 소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제 책이야 뭐 인터넷에서 제 이름을 치면 나오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도 책을 좀 읽어야 되고 요즘은 좀 워낙 또 다른 일들을 많이 하느라고 많이 못 읽지만 그래도 틈을 내서 이제 읽었던 책 중에서 네. 제가 코로나 관련 책입니다. 네. 그 코로나 경제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코로나 경제 전쟁. 예, 좀 초반에 나왔던 책이기도 하고요. 네. 이게 외국에서 나온 책이에요. 네. 그래서 대표 저자를 이제 폴 크루그만으로 해놨는데 네. 사실은 그분보다는 지금 리처드 볼드만이 제네바 대학의 교수시면서 이 책을 기획했고 또 실제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이분이 이제 썼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디지털 뉴딜을 왜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정부가 대응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원칙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책들에 잘 나와 있어요. 네. 아마 정부 관계자들도 이런 책들을 아마 많이 읽어보시고 거기서 아이디어도 얻고 이제 그랬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방역 같은 정책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원리들도 좀 우리가 다뤄져 있고 그래서 그런 책들을 그 일반인들도 좀 읽으시면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구나. 특히 경제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우리한테 어떤 사실 경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책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답과 달라서 본인 저자님의 책을 소개해 줘서 정말 좋겠다 생각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또 다른 책을 제 책도 소개해줘서- 읽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 질문도 한번 받아볼까요? 긍정적인 사회 현상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우리가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만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긍정도 한번 적인 다뤄봐야 사회 되는데. 현상을 꼽는다면 우리가 모두 경험한 사실인데요. 사실 마스크를 쓴다는 사실은 네.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적게 하게 돼요. 적게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적게 하게 되죠. 물리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 마스크 쓰기 전에 한 또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귀에도 꽂고 다녔어, 사실은. 그렇죠. 특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귀에도 꽂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입도 막네, 네. 귀도 막고, 귀도 막고 입도 막고. 예. 근데 이게
달리 보면은 이제 너무 아이솔레이션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그렇죠. 될 수 있다고도 보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사회가 아주 지나치게 또 너무나 그 많은 주장들 또 듣지 않아도 되는 얘기들도 너무나 너무 많이 많이, 보고 듣고 예, 예. 왜냐하면 워낙 지금 다양성의 시대니까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가 겪으면서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주장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와서 제가 사실 그거 정리하면서도 그 하루가 어떻게 갈지 모를 정도로 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게 아까 우리가 명상 얘기를 했는데 네. 조금 일정 부분은 우리가 조금 시간을 내 시간을 가지면서 귀도 잠깐 닫아놓고 닫고. 또 말도 좀 적게 하면서 좀 나를 좀 돌아보고 또 우리 가족도 돌아보고 또 우리 사회도 돌아보고 하고 그렇게 좀 정제된 것을 가지고 이제 늘 우리가 끼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이제 제가 입을 열고 귀를 열게 됐을 때 조금 침착한 상태에서 이야기도 전달하고 또 듣고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훨씬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저는 이제 그렇게 긍정적인 현상. 그리고 아까 제가 제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들도 이 현상을 위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한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을 하나 보고 있는데 위기 속에서 늘 뭔가를 찾아내더라고요. 새로 뭐 긍정적인 것들을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을 찾아내는 그 결국은 모멘텀이 뭐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위기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내면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게 외부에서 찾을 수는 없고 내면에서 그런 나오는 것들이 자신감을 갖게 하고 그 자신감을 토대로 제가 도전을 하는 거죠. 네. 도전하고 그것이 맞을 때 이제 좋은 일도 생기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매출이 일어나는 일로 또는 어떤 혁신적인 일을 해서 원가 절감이 되거나 또 고객들한테 중요한 어떤 품질이나 가치를 올리는 일로 펼쳐지거나 실제로 기업들 중에서 그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뉴딜 정책들을 잘 활용해서 신제품도 만들고 네. 또 새로운 서비스도 만들고 그런 회사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지만 또 준비를 해서 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또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도록 저는 바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 질문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내공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도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네. 와, 근데 이거가 가능할까요? 잠깐만요. 요거 한번. 고2 지금 학생이 있나 봐요. 네. 고2 학생은 대학을 가야 할까요? 그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을 가는 요즘 이 질문을 의도한 건 제가 해석이 잘 안 되긴 하는데 대학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면 안 가야 된다고 하면 대안인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또 다음 책이 있어요. 네. 예. 그거를 공개하면은 이게 이제 비밀 누설이라서 안 되겠으나 이제 관련이 돼요. 4차 산업혁명 연구를 하면서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인문학적인 관점이에요. 네. 4차 산업혁명은 7가지 관점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중인데 결국은 일자리, 네. 교육,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인간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이제 사람이고요. 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일자리, 교육 이거와 이제 관련이 되는 네. 내용이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 인문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이거에 대한 이제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일자리가 바뀔 거라고 봅니다. 일자리의 바뀐다? 형태가 바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클라우스 슈밥 같은 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양극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네.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이제 기회가 있지만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사람들은 오케이. 기회가 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관점에서 이런 질문도 나오는 거죠. 고2 학생이 그럼 내가 대학 가가지고 네. 뭐 대학원도 졸업하고 뭐 네. 심지어 뭐 박사학위도 받았는데 하면
집에 놀잖아. 중요한 네, 거는.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죠. 결과론적으로는 근데 이게 이제 사회 문화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교 체제라는 게 단순하게 지식만 배우냐? 그것도 아니면 내 아닌- 말 그대로 하나의 나의 어떤 그 서티피케이션 음. 어떤 대학 출신이다라는 것만 얻는 거냐? 이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이것이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너무 쉽게 무시하거나 이런 것도 또 저는 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시간이 더 지나면 좀 달라질 거예요. 네. 저는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워낙 뭐 온라인 교육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네. 뭐 서울대를 가, 뭐 연세대를 가고, 무슨 고려대를 가, 그냥 하버드 가지. 어차피 온라인으로 공부 들을 건데 하버드 온라인 듣는 게 연세대나 서울대 온라인 교수님 듣는 거보다 낫잖아요. 솔직히 낫거든. 그리고서 차라리 뭐 온라인으로 뭐 무쿠를 통하든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하겠다고. 하겠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분명히 이제 할 수가 있죠. 근데 네. 그런 주장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앞으로는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네. 중요한 건 이제 혁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 번에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그 수용이 되려면 이 벨커브 곡선에서 네. 적정한 수준에서 이제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데 변곡점이 생겨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위 학생이라면 고이 지금 고이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미안한 대학 얘기인데 가려고 하면 가라. 답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지금도 지금 어쩔 수 해라?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인문학적으로 네. 우리는 과연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제 얘기를 해주고 또 그러한 기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저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교육을 안 받아도 인류는 우리가 지금 70억이라고 그러는데 네. 사람들이 더 태어날 수도 있고 조금 줄 수도 있는데 뭐 100억이 되든 뭐 90억이 되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직업을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천부 직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아까 제가 쓰겠다고 한 책의 제목이고 내용입니다.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게 전 세계에서 누구도. 그러니까 이건 4차 산업혁명을 연구하면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그거를 찾았고 그거를 써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현상이 그런 현상들을 촉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독일 같은 데서는 인더스트리 4.0 현상들이 생기면서 이미 노동 4.0이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야. 노동 4.0보다는 저는 일 4.0을 좋아하거든요. 아, 노동보다 노동이라는 건 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고 네. 일 4.0은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네. 의미가 틀리다고. 네, 네. 근데 여전히 노동 4.0이라는 용어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저는 일 4.0을 쓰자라고 이번 주장하시고. 기회에 다시 온 세상에 주장합니다. 네. 그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일인데 네. 어쨌든 노동 4.0이든 일 4.0 4.0이든 4차 산업혁명을 추구하는 친구들이 얘기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이 앞으로 미래의 일은 내가 일하고 싶을 때 네. 일하는 것이 일의 미래다라고 얘기해요.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싶은 장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바닷가에 가서 카페 옆에서 일을 해. 4차 산업혁명에서 이미 그걸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코로나 때 이미 좀 얘기는 틀리지만 집에서 지금 일을 하잖아. 집에서 가족들과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 조금 발전하면 바닷가 카페에 앉아서도 일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저항감이 심했어요. 네. 근데 이 저항감이 지금 자연스럽게 코로나 때문에 확 줄어버린 거죠. 네. 아 그래 뭐 집에 있든 바다에 저 강릉에 어디 카페에 가서 일하든 무슨 상관이야 일만 잘하면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고위 학생에게 저는 답을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I hope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일을 좀 주도했기를 원하는데 좌우지간 양극화 현상에서 벌어지는 이쪽의 대다수의 사람들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누구든지 생명이 주어지면 네. 적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수익들도 생길 수 있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또 사실 상부상조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세상이라는 건 어차피 생태계이니까 그렇게 되는 일에
이제 한국 사회가 또 주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해야 되겠네요. 네,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제가 아주 파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아마 아무도 다루지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책 기대됩니다. 꼭 책 네. 읽겠습니다. 저는. 잘못하면 뭐 네. 사회주의자들이 박수 치우러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 네. 이 공산주의 이런 거랑 전혀 다른 얘기예요. 네. 마지막 질문을 한번 뽑아보고요. 거기에 대한 질문 한번 답변해 볼 텐데요.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또 제자님 아, 한번 보실까요? 답을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다음 저자들을 위해서 남겨놔야 되는데 뭐라 할까요? 앞으로 계획은 했고 뭐 네. 뭐 다 이곳다가 다 말씀 주셨던 것 같고요. 저의 뭐 앞으로 계획이라는 얘기할까요? 여기 최종 목표라고 아, 되어 있네요. 목표? 최종 목표 계획. 그걸 묶어서 있네요. 네. 그 예상 질문에 좀 있었던 내용인가 한번 보고요. 네. 아 있구나 그러구나 그 앞으로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저는 이제 물론 이 16명이 쓴 이제 책이기 때문에 그 16사람의 모두 얘기를 이제 다 해드리면 제가 좋겠습니다만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제 제 얘기 위주로 한다면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저는 그 세상의 다른 분들한테 좀 돕는 일을 돕는 게 뭐죠? 영어로 어시스트잖아요. 네. 어시스트. 제가 나온 그 대학 이름이 어시스트예요. 영어로. 네. 영어 약자로. 그래서 저는 참 그 묘한 제가 인연과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지간 그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어시스트 정신을 많이 익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그 제가 익히고 배운 내용들을 이제 사회에다가 실제 적용하는 네. 그런 활동들을 좀 할 건데 첫째는 이제 저술 활동들을 할 거예요. 네. 저술 활동을 하는데 가능하면은 이제 세상에 그 뭐 도움이 되는 무슨 주식 투자책 이런 거는 저는 이제 관심 없고 그런 거 낼 수도 없고 네. 뭐 소설책 이런 것들도 뭐 시집 이런 거는 뭐 다른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나 이와 같이 새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 좋을지 특히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 또 일자리 찾는 분들 또 교육해야 되는 분들이 네. 이제 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을 좀 책의 형태로 좀 많이 그 보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결국은 책이 하나의 그 미디어예요. 네.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방법. 근데 책이 약간은 평면적으로 글자를 통해서 전달하는데 저는 지금처럼 네. 제가 제 생각을 물론 책에도 썼지만 있지만. 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면서 네. 또 다른 뭐 자료도 보여주면서 할 수 있는 게 유튜브 같아요. 네, 유튜브.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유튜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네. 왜 젊은 친구들이 유튜브를 할까? 저 아까운 청춘과 시간을 왜 유튜브에 보낼까? 근데 제가 착각을 했더라고.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다른 속성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번 코로나19 때 이제 발견을 다시 해서 네. 재조명을 하면서 아 나도 유튜브를 좀 해야겠구나. 왜? 만나야 되니까. 제가 미디어 이 유튜브라고 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 제가 직접 전달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서 그것을 알리고 그분들한테 좀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돕고 네. 도울 때는 제가 이제 현장에 이제 가야겠죠. 네. 기업 같은 데는 기업에 가서 직접 도와드릴 일도 있을 거고 또 사람 만나는 일이라면 뭐 세미나 장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데서 만나서 구체적인 것 같고 사실 우리는 이 개념적인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사실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개념 얘기는 무지 많이 했거든요. 네. 뭐 책도 한 200권 나왔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현장 얘기를 이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개념은 개념일 뿐이에요. 네. 우리가 이런 거 하나라도 현실에서 적용이 되고 효과를 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할 계획은 아무튼 이제 실제로 효과를 내는 일들을 돕는 것이 역할을. 제 목표고 네. 책 또 다양한 미디어인 뭐 유튜브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또 이런 뭐 세미나 자주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데서 와서 청중들과 만나고 네. 또 뭐 이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